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물 위에 물체가 떠다니는 표현을 할 건데요.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머티리얼과 블루프린트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블루프린트를 배우지 않으셨겠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만져나가면서 친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머티리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고 이곳에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름은 m_걸스트널이라고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곳에 우클릭하여 걸스트널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컴퓨트 걸스트널 웨이브스라고 있습니다. 이 노드를 생성해 줄게요. 걸스트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 남겨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WPO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월드 포지션 오프셋인데요.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타임 부분이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결해 달라는 뜻인데 여기 타임, 저희 이전에 타임 배웠었죠. 네, 타임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하고 워터바디 오션 이 부분에 큐브를 하나 배치해 주고 해당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물과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경적으로 되어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만들어 줄게요. 네,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이곳에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열어보면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use fixed water depth 이 부분을 체크해 줄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만 적용했어도 원래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설정해 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모두 체크를 해주면 가장 상단에 Fixed Water Dep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주고 한 200 정도만 값을 줘볼게요. 어떻죠? 지금 물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해당 값이 커질수록 더 크게 움직이는데요. 1000의 값을 주면 이런 식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나뭇가지나 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의 흐름에 같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무게가 있는 박스 같은 것들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 WPO를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적용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디버그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빨간색이 X, 초록색이 Y, 파란색이 Z 값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요. 이 값은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랜드스케이프를 끄고 보여드리면 저희 워터 플러그인 배치했을 때 워터가 어떠한 식으로 움직이는지 잠깐 보여드렸었죠. UV가 움직일 때마다 이 해당 박스도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값을 조금 더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워터가 움직임에 따라 같이 큐브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문제가 뭐죠? 큐브의 형체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슬라임처럼 형체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바로 잡아줄게요. 여기 오버라이트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우클릭해서 액터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배치하고 이 오버라이드 포지션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하고 볼게요. 그럼 이번엔 어떻죠? 큐브의 원래 형체를 유지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천이나 밧줄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 떠 있을 때 파도의 모양에 따라 물살에 따라서 모양이 움직이면 좀 자연스럽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단한 물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액터 포지션을 추가해 줌으로써 액터의 모양이 워터의 UV 값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머티리얼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치감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 이 타임이 저희가 이전에 썼던 타임이잖아요. 근데 타임이라고 검색하시고 아래쪽을 쭉 보면은 워터 부분에 get water time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검색해 볼게요. 네, 이 타임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이랑 get water time은 큰 차이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간다 라는 개념은 비슷한데 이곳의 설명을 보면 이 기능은 물속의 다양한 장소에서 시간을 동기화하는 것을 돕습니다. 모든 물에 대한 다음에 시바가 동결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머티리얼을 그대로 하나 더 복사를 해준 다음에 얘는 네, 왼쪽에 있는 건 그냥 타임을 사용했던 노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get water time을 사용했던 노드입니다. 자세히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차이는 없는데 주로 이걸 언제 사용하냐면 이 커멘트 창에다가 이렇게 콘솔 명령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큐브는 멈춰있는 상태인데 주변에 보면 바다도 멈춰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0의 값을 줄게요. 다시 움직이고요. 다시 1의 값을 주면 네. 워터가 멈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워터의 시간 값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워터의 UV 값을 조정하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굳이 사용 안 하는데 이렇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다시 디버그를 지워주고요. 다시 다 지워주고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저희 간단하게 퀵셀 브릿지에서 좀 자연스러운 에셋을 배치하고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첫 번째로 이 워터 릴리라는 에셋 하나랑요 타입 에셋까지 해서 이 두 가지 에셋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에셋을 한번 레벨에 배치를 해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머티리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해당 에셋의 머티리얼은 이미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모 머티리얼을 보는 방법은 좌측 상단에 계층 구조를 눌러보면 이곳에 m_ms 디폴트 머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열어줄게요. 이거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왼쪽에서 봤던 거는 그냥 텍스처 샘플 노드잖아요.
네, 오른쪽 중간에 보면 이렇게 mf로 시작하는 노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드를 보면 머티리얼 펑션 콜이라고 해서 다른 머티리얼이나 함수에서 외부 머티리얼 펑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현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희 다른 건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저희가 아까 어떤 거 썼죠? 월드 포지션 오프셋 이 부분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곳에 저희가 아까 사용했던 이 노드를 컨트롤 C 한 상태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컨트롤 V 하고 월드 포지션 오프셋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해당 머티리얼 인스턴스 다시 열어볼까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아까 사용했던 use fixed water depth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해주고 true로 바꿔줄게요. 그럼 동일하게 fixed water depth 이 부분도 값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해당 에셋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값을 조절하면서 위치에 따라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이 타임을 쓰지 않았죠? 여기서 이렇게 어떤 타임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이 해당 에셋 같은 경우는 약간 천의 재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동이 있어서 이것도 지운 상태에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기를 조금 키워주면 한 6배로 키웠네요. 크기를 좀 키워주면 이렇게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천의 모양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받았던 이 릴리도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배치를 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머티리얼 부분을 보면 이곳에 두 가지 머티리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에셋을 만드신 분에 따라서 어떤 머티리얼로 인해서 저희가 해당 에셋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부터 하나씩 만져보시면서 안 되면 두 번째 머티리얼을 적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머티리얼 열어볼까요? 열어보고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네, 얘도 좌측 상단의 계축 구조를 통해서 부모 머티리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해당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봐왔던 머티리얼 노드가 있는데요. 이곳에도 월드 포지션 오프셋 얘가 있죠? 얘도 동일하게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타임이 get water 타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뭐 원하시면 액터 포지션을 넣으셔도 되고 원치 않으시면 뭐 식물 같은 경우는 뭐 유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빼서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월드 포지션 오프셋을 연결해주고 적용시켜 줄게요. 또 해당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보면은 이곳에 use fixed water depth라고 되어 있죠. 얘도 체크해주고 true로 바꿔주겠습니다. depth 또한 값을 줄게요.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잔잔한 호수 같은 곳에 어울리는 에셋인데요. 이거는 이 워터의 파도의 세기를 바꿔주면은 더욱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아래로도 움직이면서 물에 잠겼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워터바디 오션에서 웨이브 쪽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다의 세기도 줄여주고요. 그리고 넓이도 줄여주겠습니다. 파도 개수도 좀 줄여주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잔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호수에 배치해서 네,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해당 값은 이 호수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워터바디 오션의 파도의 값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뭐 여러 에셋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월드 포지션 오프셋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쭉 따라가다 보면 뭐 윈드라던가 뭐 다양한 부분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스태틱 스위치를 통해서 이전에 배운 스태틱 스위치 이 노드를 통해서 true나 false로 변경해 주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불편한 게 어느 거는 또 이 액터 포지션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떤 건 또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일일이 하나씩 복사해 주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곳에 그대로 컨트롤 C V에서 복사를 해주고요. 하나는 액터 포지션을 제외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태틱 스위치를 배치해 줄게요. 여기서 true랑 false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스태틱 불 파라미터로 배치해 줄게요. 이름은 변형 여부로 해주겠습니다. 얘를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변형 여부 부분이 생겼죠. 여기서 체크를 하고 true로 바꿔주면 변형하지 않고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false로 바꿔주면 해당 머티리얼도 같이 변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노드들을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뭐 이런 식으로 옮겨줘도 좋은데, 저희 재밌는 거 하나를 더 배울게요. 모두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컨텐츠 브라우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에 우클릭을 하고 머티리얼 함수 이 부분을 눌러줄게요. 얘의 이름은 mf 언더바 물 변형으로 해주겠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그러면 아웃풋 리졸트를 제외하고 아무런 노드가 안 보이는데, 이곳에 컨트롤 V에서 해당 노드를 여기서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적용을 해볼까요? 그럼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 최초에 있었던 걸 다 지워주고 우클릭해서 이곳에 material function call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노드가 나옵니다. 얘를 좌측에 보면 저희 아까 만들었던 이 material 함수 있죠? 얘를 이곳에 배치해서 넣어줄게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콘텐츠 브라우저에 선택한 S를 사용합니다. 이거 해도 되고, 이곳에 뭐 검색을 하셔도 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곳에 넣어서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해줄게요. 네, 그럼 동일하게 아까 만들었던 노드랑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요. 저희 방금 만들었던 이 mf 언더바 물 변형, 얘를 더블 클릭해볼까요? 그러면 이 머티리얼 함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치했었던 이 SSF 모드 들어가 보면 mf 언더바로 시작하는 머티리얼 함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더블 클릭해서 열었잖아요. 네, 동일한 거예요. 머티리얼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저희가 함수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에셋에 그대로 이 함수만 배치해주면 해당 노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대신 이 함수는 뭐 모든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함수들을 이렇게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하고
저희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컨트롤 V를 해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얘도 이름을 뭐 mf 언더바 물 변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머티리얼 함수를 만들어주고 이곳에 그냥 그대로 컨트롤 V 하면은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노드랑 동일하게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머티리얼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로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연결만 해주면 여러분들만의 머티리얼 함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 꺼주고요.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아까 사용했던 이런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분모로 들어가서 머티리얼 함수로 들어가 주고요. 그럼 이렇게 사용할 필요 없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머티리얼 함수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배치할 수 있거든요. 네. 함수가 적다면 이렇게 바로 콘텐츠 브라우저 찾을 수 있겠죠. 이 함수를 월드 포지션 오프셋에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셋들이 많을 경우 간단하게 머티리얼 노드들을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에셋들을 배치하면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셋들의 단점이 뭐냐면 뭐 멀리서 보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가까이서 보면 아무래도 머티리얼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뭐 한쪽이 뜨는데 한쪽은 가라앉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도가 강할 경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유물을 만들어 줄게요. 머티리얼은 이쯤에서 접어두고요. 저희 블루프린트로 가보겠습니다.